예, 오펜하임 책 Signals and Systems 2판이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이제 뭐 어떤 인트로덕션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똑같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시그널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그널 앤 시스템에 대해서 뭐 잠깐 블록 다이어그램을 써본다면은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주로 이제 뭐 HU로 나타내는데 여기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있고 아웃풋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시스템인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인풋 시그널이 되는 거고, Y는 이제 아웃풋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면은 인풋이 x of t, 아웃풋 시그널이 이제 y of t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1.1에 continuous time signal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discrete time signal 하고 discrete time signal 하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continuous time signal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연속적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continuous time signal이라고 하고, discrete time signal은 sequence죠. 그렇죠? 그래서 수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x0가 되겠고, 이걸 x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오펜하임 책의 노테이션은 이 브라켓 기호를 써요. 그러니까 정수에 대해서 괄호 안에 정수가 들어갈 때 그 괄호를 우리가 흔히 쓰는 괄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요건 이제 x1이 되겠죠. 뭐 두 번째 여기가 1, 2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이 샘플은 이제 x2 이런 식으로 브라켓 기호를 씁니다. 뭐 음수값을 갖는다면 어쨌든 요거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x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x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숫자가 디스크리트 할 때는 그러니까 정수일 때 우리가 괄호를 브라켓을 쓴다. 이 노테이션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iscrete time signal 중에 discrete time signal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처음부터 discrete 한 거예요. inherently discrete time 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continuous time signal을 샘플링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inherently discrete time이라는 것은 뭐 어떤 하루에 데일리 뭐 스톡 마켓 인덱스라든가, 그렇죠? 주가 지수 뭐 이런 것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만 관찰을 해서 뭐 매시 뭐 10시에 관찰을 한 거를 만약에 주가 지수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디스크리트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컨티뉴어스한 시그널을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얻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물론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샘플링을 통해서 얻어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오디오 시그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쓰는 뭐 mp3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마이크 통해서 들어오는 시그널은 다 아날로그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샘플링을 통해서 discrete time 시그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한 다음에 이제 mp3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샘플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겠죠. 그래서 다음 섹션에 시그널 에너지하고 파워에 대해서 디파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파워하고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그냥 이런 이렇게 저항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이 저항이 이제 1ohm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of t라고 썼을 때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define 할 때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컴플렉스 시그널도 다루고 있기는 한데, 근데 뭐 리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때, 전력은 그냥 R분의 V제곱 하면 되니까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컨티뉴어스 시그널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 시그널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순간 전력이 되겠죠. 순간 전력. 그렇죠? 인스턴테이너스 파워가 됩니다. 그 시그널이 가지고 있는 인스턴테이너스 파워를 우리가 x 절대값의 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스턴테이너스 파워를 모두 적분해 주면요, 타임 도메인에서 그것을 적분하면은 이게 토탈 에너지인데요. 토탈 에너지란 뜻에서 토탈 에너지입니다. 사실 뭐 ET라고 쓰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책의 노테이션이 인피니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좋지는 않지만 노테이션이 그냥 가시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인스턴테이너스 파워를 적분해 주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겠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경우에는 이제 토탈 에너지가 여전히 토탈 에너지입니다. 토탈 에너지가 썸으로 표현되겠죠. 전체 인덱스에 대해서 더하고 이렇게 순간 파워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에버리지 파워죠. 에버리지 파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서는 이거는 여기서 뭐 전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피니티라고 쓰는 거는. 그래서 전체 인터벌 2t에서부터 에너지를 다 합산해 주면 되겠죠. dt.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제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뭐 마이너스 t에서 t 사이의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나누기 시간이 되기 때문에 파워가 되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discrete time 시그널의 경우에는 average 파워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샘플의 개수가 en 플러스 1개고 그래서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하면은 en 플러스 1개의 샘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시그널, 뭐 파워 시그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 그러니까 에너지 시그널이란 말에 사실 이 앞에가 finite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거를 생략을 하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토탈 에너지가 finite 할 때, 그때 우리가 에너지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비슷하게 파워 시그널, 지금 스페이스가 이게 녹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finite하고 파워 시그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파워 시그널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average 파워가 finite 할 때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에너지 시그널의 대표적인 거 뭐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뭐 이런 거 펄스, 그죠? 예, 이런 거 그리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펄스, 이런 시그널은 이제 대표적으로 에너지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파워 시그널의 대표적인 뭐 시그널은 뭐 코사인, 뭐 2파이 t 뭐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파워 시그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파이나이트하진 않죠. 코사인 2파이 t 하면 에너지는 무한대죠. 그러니까 계속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그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코사인 t 또는 뭐 코사인 2파이 t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파워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x of t가 t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당연히 파워 시그널은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뒤에가 너무 커지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커지기 때문에 파워가 파이나이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지금 파워가 제곱으로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워가 에버리지 파워가 파이나이트하지 않고요. 당연히 파워 시그널이 안 되니까요. 파워 시그널이 안 되니까 에너지 시그널도 안 되겠죠. 이거는 에너지 시그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 시그널이면은 뭐 이것도 이제 그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가 무한대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지는 시그널이라서 파워가 파이나이트하지도 않고 에너지는 이제 무한대로 되고 에버리지 파워도 무한대로 되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제가 파워 시그널, 에너지 시그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모든 시그널이 파워 시그널 또는 에너지 시그널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시그널도 아니고 에너지 시그널도 아닌 시그널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들의 트랜스포메이션 보겠습니다. independent variable. 자, 그래서 이거 뭐 하자는 거냐면 그 t 가지고 이게 장난치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x of t가 뭐 이런 펄스일 때 우리가 이제 x 마이너스 뭐 t 마이너스 t 제로, 그렇죠?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살짝 바꾸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래프 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 다 아시지만, 그래서 요게 x t 마이너스 t 제로가 의미를 하는 바는 뭐냐면 딜레이된 시그널이죠, 그렇죠? 딜레이드 시그널이다. 그래서 뭐 시그널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x of t는 이제 0이라는 신호에 도착을 한 것이고 x의 t-t0라는 시그널은 t0라는 시간에 도착을 한 거니까 t0만큼 딜레이된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은 거, 이렇게 한 거, 좀 전에 x of t는 그대로 이제 알고 있다고 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 그래서 x의 마이너스 t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 리버설이라고 부릅니다. 타임 리버설 of x of t. 그 다음에 또 부르는 게 이제 타임 스케일링 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x of t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거. 이게 뭐냐면 x의 뭐 2t 이거. 그다음에 물론 스케일링을 좀 오히려 넓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어지고 2t에 끝나는 거. 이건 x의 2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나 전부 다 x의 x of 2t나 x of 뭐 2분의 t나 전부 다 타임 스케일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 x of t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speeding up. 그래서 어떤 파일을 뭐 빨리 틀었다, 뭐 2배로 빨리 재생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요거는 오히려 이제 느리게 재생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스피딩 업이 아니라 뭐 스피드 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시그널을 뭐 빨리 재생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느리게 재생할 때도 있고 할 때 요거는 이제 X의 even t는 오히려 느리게 재생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periodic 시그널을 보겠습니다. 뭐 주기 신호, 가장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죠. 그래서 definition을 보면은 요 사인이 뭔지는 다 아시죠? 이거는 for all t. 요거를 이제 수학에서 적을 때 저 a를 이렇게 all이니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할 때 x of t는 x의 t 플러스 t가 성립할 때 우리가 t를 주기라고 한다라는 거죠. period. 그 다음에 이제 x of t를 우리가 periodic signal이라고 한다. 근데 이 period 잡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성립을 하면요, x of t가 x of t 플러스 capital T랑 똑같으면은 어떤 게 성립을 해요? 당연히 x of t는 x of t 플러스 2t랑도 또 똑같을 거고 x of t 플러스 3t랑도 똑같을 거고 이게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주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 중에 주기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주기가 굉장히 많은데 t도 주기면 2t도 주기가 되고 3t도 주기가 되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3t 지나면 똑같아지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 t0라는 걸 디파인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t지만 그래서 t0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fundamental period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더 작은 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니멈이다. 그러니까 주기가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숫자, 그것을 우리가 fundamental period라고 합니다. 그래서 fundamental period를 구하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xt는 이제 x의 t 플러스 t0 이게 성립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계속 성립한다라는 거죠. t 플러스 뭐 2t0도 당연히 성립할 거고 이게 뭐 t 플러스 3t0도 성립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periodic의 그러니까 주기 신호에 반대되는 그 용어는 aperiodic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요건 주기 신호고 이제 여기 파란색 요거는 이제 주기 신호가 아닌 거죠. aperiodic signal 하면은 주기 신호가 아니다, 주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하실 게 constant signal, 상수 시그널. 이거는 그러니까 주기 periodic signal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수로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상수로 쭉 되는 거. 근데 이 경우에는 그 fundamental period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fundamental period를 찾을 수는 없죠. 이게 너무 작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fundamental period를 찾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죠. discrete time signal의 경우에, 그러니까 discrete time signal의 경우에는 이게 자꾸 제가 2로 쓰는군요. discrete time signal의 경우에 우리가 주기 신호는 어느 경우냐면은 x of n 하고 x의 n 플러스 캐피탈 n이 똑같을 때, 물론 for all n에 대해서 모든 n에 대해서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xn을 우리가 periodic signal이라고 한다 이거죠. 주기 신호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n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주기인데 이게 the fundamental period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fundamental period라는 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x of n 이게 만약에 이게 성립하면 당연히 이것도 성립을 할 거고
그렇죠? 예. 당연히 이것도 성립을 하는데 n 플러스 3n 이런 것도 다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주기가 도대체 캐피탈 N이냐 캐피탈 2N이냐 그렇죠? 캐피탈 N이냐 캐피탈 2N이냐 3N이냐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그것을 우리가 펀더멘탈 피리어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븐 시그널, 오드 시그널 보겠습니다. 뭐 우함수, 기함수죠. 잘 아는 거고요. 그래서 이븐 시그널이 이제 우함수인 거죠. 이거를 이제 이븐 시그널이라고 하고 뭐 디스크리트 타임이면은 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n입니다. x의 n. 그래서 모든 n에 대해서 성립을 하면은 이게 이븐 시그널이 되겠고 오드 시그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거죠. 그래서 x-t 이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odd 시그널. 그러니까 여기서 x of t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odd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죠. 기함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iscrete time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이런 형태. 이것을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xn을 이때는 odd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x of t라는 어떤 임의의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거는 뭐 even 시그널이나 odd 시그널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even 파트, 그래서 우함수 파트와 기함수 파트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편의상 EV라고 여기 썼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의 x of t 플러스 x 마이너스 t 타임 리버설한 걸 이렇게 더해주면은 요거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여기서 t 대신에 마이너스 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t 플러스 x의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같아집니다. 그래서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함수가 되는 거죠. 이븐 시그널. 비슷하게 odd 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x of t가 가지고 있는 그 기함수 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건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에 x of t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t 이렇게 그 어떤 x of t가 가지고 있는 기함수 성분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여기다가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x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의 t 대신에 마이너스 t 대입했으니까 x of t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그 이 위에 거에다가 그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정확히 요 아래 거 파란색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지금 정확히 odd 시그널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even 파트하고 이 위에 even 파트하고 odd 파트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x of t가 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x of t라는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even 파트와 그러니까 even 파트는 지금 어떻게 되겠죠? 2분의 x of t 플러스 x의 마이너스 t 요거하고 그 다음에 odd 파트는 2분의 x of t 마이너스 x의 뭐 마이너스 t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산하면 x of t가 됩니다. 그죠? 근데 x of t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다. 즉 even 파트와 odd 파트로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디컴포지션이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 자, 1.3의 exponential and sinusoidal signal 보겠습니다. 먼저 continuous time signal 먼저 보도록 하죠. complex exponential 하고요.
and sinusoidal 시그널 보겠습니다. 그래서 continuous time complex exponential이 뭐냐면 뭐 이겁니다. 그냥 지수함수 c 곱하기 2의 at.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C나 A는 이제 컴플렉스긴 한데요. 컴플렉스 넘버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이제 그 real exponential 펑션은 잘 알죠. real exponential 시그널은 똑같이 쓰지만 C하고 A가 real number일 때 우리가 잘 아는 지수함수고요. 자, 그래서 complex exponential 중에 periodic complex exponential 보면요. x of t가 마찬가지로 c 곱하기 2의 at 승으로 표시가 되는데 앞에 개수는 뭐 그냥 편의상 real이라고 하고 특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가 이제 pure imaginary겠죠.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주기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x of t가 2의 오메가 0 t 뭐 이런 식으로 써질 때 그래서 우리가 x of t 플러스 t를 계산을 해보면 2의 j 오메가 0의 t 플러스 t 이렇게 되는데 이건 2의 j 오메가 t 그 다음에 2의 j 오메가 0 t의 요게 이제 x of t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1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1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2의 j 오메가 0 t 요게 1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시다시피 오메가 0 t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될 때 정확히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요건 이제 뱅글뱅글 도는 함수니까.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여기 유닛 서클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세타라면은 이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세타라고 하면은 요걸 이제 뭐 복소평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이제 복소평면이라고 한다면은 요게 지금 나타내는 숫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니까 요게 지금 뭐예요? 2의 j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세타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세타가 2파이 더해질 때마다 이게 똑같은 거죠. 2의 j의 뭐 세타 플러스 2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기가 이 t인 어떤 그 주기 함수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periodic 시그널이 되려면은 결국은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은 요 식이 만족돼야 되죠. 오메가 0 t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메가 0가 뭐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은 그 펀더멘탈 피리어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 피리어드 t는 잘 안 보이는군요. 펀더멘탈 피리어드 t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0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때 t가 바로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룰 시그널이 e to the j 오메가 0 t 요걸 많이 다루는데 요게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코사인 오메가 0 t 더하기 j 사인 오메가 0 t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러한 코사인 함수를 우리가 두 개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의 썸으로 쓸 수가 있죠. j 파이의 2의 j 오메가 0 t 플러스 2분의 a의 2의 마이너스 j 파이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0 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real 파트에 e to the j 오메가 0 t 플러스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서 좀 뭐 외우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찌됐건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 수식을 뭐 팔로우업이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통신하고 신호 처리 뭐 제어 이런 거는 그쪽 분야는 그냥 전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공부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계산이 안 된다거나 하시면은 아주 곤란해집니다. 뭐 별거 없죠, 그렇죠? 예. 딱 보면은 뭐 여기 괄호 안에 예를 들어서 요게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있잖아요. 플러스 세타가 더해져 있긴 합니다만, 예. 뭐 코사인이 리얼 파트고 이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리얼 그 이미지너리 파트니까 예. 여기 코사인이 살아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리얼 파트를 취해야 되겠죠. 보면 다 뻔한 건데 어쨌든 팔로우업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계산, 에너지 오브 E의 J 이건 토탈 에너지는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주기 신호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무한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계산하는데 over one period 이런 말이 붙어야 되겠죠. 한 주기에 있는 에너지만 계산을 해라라는 거죠. 이거 토탈 에너지 계산하면은 무한대가 되니까. 그래서 이 period라고 쓰고. 이거는 그냥 어차피 주기가 t0니까요. 지금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그래서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 절대값의 제곱 dt인데 이거 절대값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이죠, 그죠? 보나마나 1이 된다. 왜냐면은 복수수에서의 절대값은 무슨 의미예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이거 여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각도가 지금 오메가 제로 t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복소수의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t0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주기 동안의 파워, 이건 에버리지 파워겠죠? 에버리지 파워는 t0라는 거에, 그러니까 그 시간분의 한 주기에서의 에너지가 t0였으니까 좀 전에 구했었죠? 그러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average 파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verage power of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 그래서 어쨌든 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요거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 요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워 시그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average 파워가 finite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함수도 생각을 하는데 표시를 phi k of t라고 써서 e to the j k 오메가 제로의 t라는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k는 뭐 0,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k번째 하모닉이라고 합니다. k번째 하모닉 of 2의 j 오메가 제로 t. 이 하모닉 시그널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거 뭐 줄 튕기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악기에서 왜 그렇죠? 줄을 흔들면은 뭐 기타나 이런 악기들 보면은 띵띵띵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게 소리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거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파로 생각을 하면은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웨이브가 이제 같이 이렇게 섞여서 들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어떤 펀더멘탈 프리퀀시 톤을 들려주면은 얘는 2배의 톤을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컨드 하모닉 성분도 이제 그 소리에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그 하모닉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뭐 기타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다른 프리퀀시는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줄을 튕겨봐야 줄을 이렇게 튕기면은 어떤 펀더멘탈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세컨드 하모닉, 서드 하모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악기마다 뭐 하모닉이 많이 들리는 악기가 있고 뭐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유달리 좀 깽깽거리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그 하모닉이 좀 많이 들리는 악기입니다. 자,
새로운 섹션에서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보는데요. 근데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아니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특징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사실 대부분 뭐 디스크리트 타임이나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나 뭐 특별히 이렇게 구별되는 프로퍼티가 없었는데, 지금 이 섹션에서 다루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하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배웠었죠, 그렇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인데 이제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피리어딕 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피리어딕합니다. 주기함수죠. 그러니까 t가 바뀌어지면은 이제 계속, 그리고 그때 주기가 얼마였어요? 주기가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였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펀더멘탈 피리어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가 뭐 커지면은 이제 그 오실레이션이 좀 빨라지는 거고, 그죠? 뭐 그랬었죠. 그런데 자, 이제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의 J 오메가 제로의 N. 그래서 여기서 N은 이제 정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N으로 썼을 때는 항상 정수가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게 이제 지금 뭐예요? discrete time. discrete time. complex exponential이죠. 자, 근데 이에 J 근데 요거는 지금 그 n에 대한 피리어드,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거는 n에 대한 주기성을 체크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n에 대한 주기성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오메가 제로에 대한 어떤 주기성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n에 대한 주기성은 좀 이따 보고, 먼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되고 2에 J2파이 n이 되죠. 근데 n은 정수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2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뭐란 얘기입니까?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의 경우에 요거죠. 컨티뉴어스 타임 이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오메가 제로를 키우면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움직이는 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좀 더 계속 오메가 제로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오실레이션 레이트가 같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한번 보십시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경우에 이거는 그렇게 됩니까? 안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오메가 제로가 지금 오메가 제로에서 오메가 제로 플러스 2파이로 늘어났죠. 그러면 오실레이션이 더 빨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각속도가 2파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오메가 자체가, 즉 각속도가 2파이로 주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프리퀀시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파이라는 게 어떤 최대 프리퀀시입니다. 최대 프리퀀시. 그러니까 뭐에 대한 최대의 프리퀀시냐면 2의 J 오메가 제로 N.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파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 프리퀀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최소 프리퀀시. 그래서 2파이만큼 2파이에 대해서 이제 주기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파수를 계속 늘린다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사실 뻔하죠. 왜냐하면 n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빨리 움직여봐야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 주파수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말고 더 빨리 변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인덱스 자체가 이게 정수잖아요. n이. 예. 그러니까 이거 더 빠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더 다다다다다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못 만들죠. 그렇죠?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1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점을 찍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이게 하나하나 인덱스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다다다다다 빨리 변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 지나갈 때마다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컨티뉴어스 타임은 이 다다다다다다 바뀌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 네, 그죠? 2의 뭐 j 오메가 제로 n이면은 그냥 오메가 제로를 드립다 키우면 돼. 네, 그러면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은 2의 j 제로 오메가 n이 딱 되는 순간에 얘는 주파수를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메가 제로를 어디까지 최대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를. 네. 이거 아무리 키워봐야 파이가 최대라고요.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커봐야 파이예요. 네. 더 크게 키울 수는 없다. 주기적이니까. 그래서 그럼 최대로 키우는 게 제가 파이로 키울 수 있다라니까. 그러면 2의 J의 오메가 제로 n 여기서 제가 최대로 키우면 오메가 제로 최대로 키우면 얼마라 그랬어요? 파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2의 J의 파이 n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J 파이의 n승이죠. 근데 e to the J 파이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n승. 아까 말씀드렸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요. 양수됐다가 음수됐다가 우리 여기 위에다가 그림 그렸죠. 그죠? 딱 요 형태밖에 안 나온다. 그게 최대 프리퀀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실무를 하던 뭐 연구를 하던 그 지나가는 말로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뭐 최대 프리퀀시가 파이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간중간 하는데 이거를 못 알아먹으면은 이거는 그 시노미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 정말 강조합니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면 시퀀스면은 근데 사실은 그 신호 처리를 할 때 요새 뭐 다 컴퓨터 쓰잖아요. 컴퓨터 쓴다는 얘기는 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다루잖아. 그렇죠? 실제 다루는 시그널은 컴퓨터 안에서 그럼 전부 시퀀스라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는 프리퀀시가 어떻게 됩니까? 커봐야 시퀀스에 대한 프리퀀시는 파이가 최대라는 거죠. 더 크게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의 그 프리퀀시 최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디스크리트 타임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보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계속 이거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주기성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지금 사실 타임 인덱스가 n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n이 지금 정수죠. 자, 그래서 n 플러스 대문자 n, 캐피탈 N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J 오메가 제로의 n이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그리고 캐피탈 N이 주기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n이 어떤 피리어드였으면 좋겠죠. 피리어드면은 요게 이제 성립을 하겠죠. 모든 n에 대해서 for all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뭐가 성립해야 됩니까? 요거가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2의 j 오메가 제로 n 곱하기 2의 j 오메가 제로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같아지려면은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1이 돼야 되죠. 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는 오메가 제로의 n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만약 안 되면 주기 신호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뭐 책에는 2파이분의 뭐 오메가 제로는 뭐 n분의 m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대충 수식을 뒤집은 거니까 어쨌든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걸 괜히 따로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됐건 요 조건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예, discrete time complex exponential이 주기 신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기 신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 때나 주기 신호가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의 J2N이다. 자, 이 신호는 어떻습니까? 주기 신호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오메가 제로가 2잖아요. 오메가 제로 2잖아요. 그러면 요 조건에 대입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2 곱하기 n이 2파이 m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n하고 m은 지금 다 정수거든요. 그러면은 2파이를 곱해가지고 이게 요 n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정수에다가 2파이를 곱했는데 2 곱하기 정수면은 또 정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2파이 곱했는데 정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 신호 이 익스포넨셜의 J2n이라는 신호는 예, 주기 신호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주기 신호. 그래서 periodic signal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continuous time signal하고 discrete time signal하고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달라진 거는 지금 여기 t는 컨티뉴어스 한다는 거고 여기 n은 디스크리트 하다는 거밖에 없죠. n이 정수라는 거밖에. 예. 그래서 여기서 펀더멘탈 피리어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둘 다 주기 신호인데 펀더멘탈 피리어드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펀더멘탈 피리어드 이거 왼쪽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 쉽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2파이에다가 오메가 제로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31분의 8파이로 나눠주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1인가요? 예, 그게 이제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되는데 그러면 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4분의 31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4분의 31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펀더멘탈 피리어드 구하라 그랬는데 4분의 31 이렇게 딱 답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틀리죠. 왜 그렇죠? 이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해서는 주기가 정수여야 돼요. 주기 n이 정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4분의 31은 그냥 무조건 틀린 답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해서 period를 구하라 그랬는데 정수를 답으로 안 써요. 네. 그러면 이제 기본이 안 된 거지. 그죠? 네. 그 사람은 전혀 discrete time 시그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은 4분의 31이니까 뭐 바로 힌트가 나왔죠. 이거 지금 이 시퀀스 그죠? 이 x of n 코사인 31분의 8파이 n이라는 이 시그널의 펀더멘탈 피리어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30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뭐 뻔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물론 뭐 이 30일이 된다라는 거를 뭐 우리 아까 우리 그 조건에서 유도를 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건이 뭐였죠? 써볼까요? 그냥 오메가 제로 n이 2파이 m 요거였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오메가 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오메가 제로가 31분의 8파이죠. 31분의 8파이 n은 2파이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날라가고 그러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n은 30일에 m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만족시키려면 이제 m이 4가 되는 수밖에 없고 n은 30일. 이게 가장 작죠, 그렇죠? 그래서 30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된다라는 게 뭐예요? 이 xn이라는 시퀀스의 펀더멘탈 피리어드는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 보겠습니다. 자, 펀더멘탈 피리어드를 구하는 건데요. 자, 주기를 구해 봅시다. 이거는 뭐 뻔한 거죠. 그러니까 2파이
나누기 오메가 제로니까요. 6분의 1이군요. 그래서 6분의 1 하면은 12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인 경우에는 이제 쉽게 주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 타임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벌써 가망성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왼쪽이 12파이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정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n이라고 우겨야 되는데, 그렇죠? 요거 n이다.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이게 t죠, 그죠? 근데 이 t에다가 적당한 숫자, 적당한 정수를 곱해서, 그러니까 이게 12파이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곱해서 이 n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정수예요. 근데 12파이에다가 백날 m을 곱해봐야, 정수를 곱해봐야 이게 정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정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무슨 소리냐? 이 신호는 x에는 코사인의 뭐 6분의 n, 이거는 주기 신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왠지 주기 신호가 될 것 같은데, 코사인이니까 그렇죠? 될 것 같죠?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ample 1.6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이 있을 때, discrete time 시그널이 있을 때 fundamental period가 얼마냐.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OFDM 같은 거를 뭐 구현을 한다든가,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discrete time 시그널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타임 그 뭐 프레임 사이즈라든가 뭐 비트 인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으면은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기 신호로 뭐 예를 들어서 비트나 심볼을 다루면 심볼 하나 동안 그거를 몇 개의 샘플로 다루겠느냐라는 게 이게 일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의 샘플 개수하고 여기서 샘플 개수하고 이런 게 다 일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숫자를 세팅해 버리면은 샘플 개수가 막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뭐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이런 게 엉망진창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주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안 되게 이렇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코사인 사인 어떤 주기 신호가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뭔가 그 주기 신호가 돼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잘못 잡거나 뭐 클락 시그널의 뭐 주파수나 이런 것들을 좀 잘못 생각하거나 하면은 그 discrete time 시그널, 즉 샘플을 다룰 때 이게 주기 신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심볼은 뭐 9개의 샘플이 들어가는데 어떤 심볼은 뭐 10개 샘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엉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기 신호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래서 discrete time 시그널을 다룰 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선 이제 뭐 fundamental period를 구하라 그랬는데 각각 구한 다음에 이제 그 최소 공배수 구해야 되겠죠. 얘의 그 fundamental period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에 여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fundamental period의 요 녀석의 앞에 텀의 fundamental period고요. 이 뒤에 텀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파이 그러니까 2파이 나누기 어떻게 되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3분의 8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3분의 8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period가 얼마 나와요? period가 8이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discrete time 시그널이니까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앞에 신호가 3이고 fundamental period 뒤에 신호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fundamental period를 지금 구하라 그랬죠. fundamental period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3하고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되니까 24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시그널로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요것의 펀더멘탈 피리어드는 그냥 그 대문자 n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면은 2파이가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phi k의 n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주기적인 게 이제 완전히 그 보장이 되는 거고요. n분의 2파이 kn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게 phi에 k 플러스 n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계산해 볼까요? 2의 j 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나머지는 바로 그냥 1이 되는 게 바로 보이니까. 뭐 제가 쓸까요? 다시 n 날라가 버리고 2파이 n이 되는데 여기 어차피 지금 이게 2파이의 멀티플이 되니까 요거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phi k n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리퀀시 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모닉이 무한대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K번째 하모닉이라고 했는데 사실 K번째 하모닉이라는데 컨티뉴어스 타임이면 하모닉이 몇 개 생깁니까? 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에서는 하모닉이 무한개 생겨요. 주기 신호면은 펀더멘탈 피리어드에 몇 배, 뭐 1배, 2배, 3배, 4배, 5배, 5배, 뭐 6배, 뭐 7배 이렇게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디스크리트 타임의 경우에는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정해지더라도 하모닉이 무한개 생기지 않습니다. 하모닉은 정확히 자기 자신까지 합쳐서 딱 정확히 n개만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가능한 그러니까 가능한 k가 그죠? 가능한 여기 k가 지금 몇 개까지만 가능하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0, 1, 2 쭉 해가지고 n-1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n이 되면 다시 0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디스크리트 타임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k번째 하모닉이다라고 이런 뭐 얘기를 할 때 컨티뉴어스 타임 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의 경우에는 하모닉의 개수가 몇 개예요? 무한개인데 이 discrete time, complex exponential의 경우에는 그 하모닉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게 없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주파수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 0, 뭐 1, 2, 3이면은 지그재그밖에 없잖아요. 제일 많이 최대한 그 빨리빨리 움직여 봐라 해도 이 지그재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싶어도 막 이렇게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덱스 하나 지나갈 때마다 부호 바뀌는 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변하는 게. 그래서 이 하모닉이 개수가 제한된다. 정확히 n개밖에 안 나온다. 매우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